어디 할 차례죠? 358페이지인가요? 자, 이제 용익물권도 본권 중에 하나예요.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다 본권이라고 하죠. 이걸 본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소유권은 이렇게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가치를 똑 띄어내면 이걸 용익가치라고 얘기하죠. 사용, 수익과 관련된 가치다라고 해서 용익가치라고 얘기하고 이걸 물권으로 만들어준 걸 용익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교환가치라고 얘기하죠. 이걸 물권으로 만들어주면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담보물권인데 그래서 용익물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 이렇게 있죠. 지상권, 지역권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하나 더 있는 게 있죠. 네, 전세권이 있다.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을 좀 이렇게 달래보려고 서민들을 달래보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망적인 어떤 그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전혀 못했던 그런 물건이에요. 담보물권 세 가지가 있죠. 저당권, 유치권부터 하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죠. 이건 빼버리면 되고요. 유치권하고 저당권 정도예요. 보통 이제 물권 8개 중에서 요거 질권 빼잖아요. 그렇죠. 질권 빼면은 소유권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점유권이 이제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각각 한 문제 정도씩 나와요. 이렇게요. 그럼 몇 개요? 5문제잖아요. 5문제인데 소유권에서 2문제 정도 나오고 점유권에서 1문제 나올 때 있고 2문제 나올 때 있어요. 그럼 8문제죠. 그럼 2문제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는데 2문제는 보통 이제 이런 데서 넣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전세권에 1문제 정도 이렇게 더 집어넣어요. 아니, 저당권에 1문제 정도 이렇게 더 집어넣습니다. 그럼 몇 개입니까? 9문제죠? 9개죠? 그럼 보통 이제 10문제 정도가 물권 강론에서 나오는데 1문제도 어디서 들어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보통 저당권이 2문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전세권에 1문제가 더 들어가든가 아니면 지상권에서 1문제가 더 들어가든가 점유권에서 1문제가 더 들어가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어디로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근데 최근의 추세는 유치권 쪽에 좀 이렇게 치중하는 편이 있어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별도의 권리로 또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 1문제 정도씩 나오고 소유권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거 2문제 정도 나와요. 소유권의 취득하고 공유관계 있죠. 거기서 1문제씩 가까이 이런 정도 나오고요.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물건이라고 하고 1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많이 나오면 2문제인데 여기서 혹시 2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법정지상권 문제가 1문제 꼭 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섞어서 그냥 나오는데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1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은 지상권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한국은 지상권이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뭘 가지고 주로 해결해요? 임대차 가지고 주로 많이 해결을 합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있죠. 그거 가지고 많이 해결을 하는데 먼저 지상권부터 보시죠.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인데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대상물을 한번 봐야 되겠죠. 누구의 토지를 사용한다고요? 지 토지 사용한대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한대요? 다른 사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잖아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갑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을에게 설정해줬다. 그럼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뭐랍니까? 을이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래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좀 집중해 보세요.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들어야지라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야지 이런 그 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조건 듣고만 있었으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활동이 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런 얘기 선생님들 많이 안 하던가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작년 학생들은 요맘때 되면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꾸 이렇게 덤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전역반도 그렇고 아직반도 그렇게 조금 부족하다고. 그게. 그럼 선생들이 봤을 때는 이게 아직도 안 들어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깜짝깜짝 놀랄 때는 있어요. 금방 가르쳐 준 거 잘 모르고 그러는 거 보면. 예. 그렇죠. 깜짝깜짝 놀랄 때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고민도 되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드웨어가 많이 부족해갖고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자꾸만 생각 한번 해볼게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물어보고 있는데도 지금 뭔가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고. 뭔가 내 입에서 나오기를. 그럼 그걸 넣으려고가 아니고 뭐 어떻게 해요? 나왔구나 그러고 만족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넣으려고 해야 된다고 자꾸만 머릿속에. 아시겠죠? 적을 준비는 충분히 돼 있습니까? 예, 적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다시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했는데 먼저 목적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목적이 뭐란 얘기예요? 지상물을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지상물의 소유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토지를 빌려요. 가장 좋은 건 자기 토지면 좋겠죠. 내 토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지상물을 지으면 아무 문제 안 되겠지만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지상물을 소유하려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용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뭐라고요? 사용권이다. 이거를 사용권을 먼저 취득해서 지상물을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지상물은 건물일 수도 있고 수목 등이 될 수도 있고 공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들었대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갑이죠. 토지에 대한 사용권자는 누구예요? 을입니다. 이 지상물이 생겼답니다. 지상물의 소유자는 누굴까요? 을이 소유하는 겁니다. 원래 가장 좋은 건 지상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도 하고 있으면 가장 좋지만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빌려서 지상물 소유하는 거죠.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나면 토지 소유자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병이 먼저 자동차를 잔뜩 갖다 여기 대놨대요. 그래서 을이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갑이 야, 병 너 자동차 치워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의해서 자동차 치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이제 누구에게 생겼어요? 을에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용수익하지 못함에 따라서 갑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사용수익하지 못함에 따라서 생긴 손해는 전부 누구한테 귀속된 거예요? 그렇죠. 을에게 전부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을이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있으되 사용수익권은 이제 누가 배타적으로 행사합니까? 을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거고 사용수익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생긴 손해도 전부 을의 손해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건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느낌이. 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거 내가 빌려주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배 내밀고 가야 되잖아. 나야 그러면 애들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나야 그러면 을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근데 임대차 같으면 어때요? 나야 그럼 오셨냐고 뛰어나오죠. 아이고 오셨냐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중요한 권리긴 합니다. 유용하고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걸. 토지 소유자도요. 이렇게 해서 네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관리까지 다 해. 그리고 나한테 뭐만 가져와? 네, 지료만 가져와. 매월 사용료만 가져와. 이렇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연금 받듯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한 번씩 가갖고 배 내밀어야 되잖아. 이것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상권 어떻게 성립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지상권의 성립은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죠. 특히 물권에 있어서는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186조,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187조, 모든 물권이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성립할 텐데 법률 행위에 의한다는 얘기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저께 어떤 분이 기가 막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적어갖고 왜 계약하고 등기를 더했는데 지상권을 뺐냐고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봐갖고 내가 정말 너무 한심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적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왜 더해주고 이거 왜 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아,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만 하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사용료 낼 거냐 안 낼 거냐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요. 지료에 관해서는 약정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료는 무상으로 해도 관계없고 유상으로 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겠죠. 다만 유상으로 했으면요 채권적 효력은 있어요.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 할 수 있죠?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상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등기 이거는 안 적어줘도 되죠. 예, 무상의 지상권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무상의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언제 설정하냐면 이거는 진짜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요. 나대지가 있는데 나대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이 나대지에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얻어 썼다는 거죠. 돈을 이렇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그럼 뭘 설정하면 되는 거야? 저당권 설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저당 토지죠. 이 저당 토지 나대지 상태에 있으면 담보 가치가 조금 높은데 여기다가 다시 무슨 건물 같은 걸 지어서 활용하게 되면 담보 가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갑이 임의대로 토지를 사용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때 이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고 한다고. 이때 이 지상권 설정 목적은 수목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속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갑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려면 누구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얘는 단순히 저당권자일 뿐이에요. 저당권자일 뿐인데 이 동의를 받아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사용 수익하려고 설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담보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무상으로 합니다. 무상으로 하고 이때 이 지상권도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 소멸하죠. 그럼 지상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조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시라고 제가 자꾸 그랬습니다. 조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현재 나대지 상태에서는 이게 10억이다. 10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래서 6억을 빌려줬다. 근데 지상에 고층 건물이 올라갔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사회사업단체에서 여기다가 공중변소 지었대. 정화 좀 묻고 땅값 올라가 떨어지는 거야. 이제 변소용지요. 그렇죠. 변소용지 돼버렸다고. 이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담보가치 확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사고 싶어요? 이 땅? 공중변소를? 사서 뭐 할 거냐고. 여기다 집 지면 좀 편안하겠어? 10년은 냄새 날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담보가치 확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무상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지만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당권 목적뿐만 아니라 을이 갑한테 부동산을 샀어요. 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2년 있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을이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를 하면서 나중에 중간에 중간 처분 등기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누가 건물 지어놓으면 막 그냥 철거해라 마라 이제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그럼 좋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2년 있다 해주더라도 지금 여기다가 지상권이라도 하나 설정해줘라. 그럼 그 지상권은 무상으로 설정할 거 아니냐고. 그렇겠죠. 그래서 갑이 임의대로 제3자에게 다시 뭐 지상권을 설정한다든지 누군가 건물 활용하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행사가 됐다 그럼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본등기 할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 지상권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같이 소멸해야죠.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지상권. 그때는 무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187조에 의하는 경우는 경수, 상판, 기 그거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야. 경수, 상판기는 어디서 나와요? 물권 총론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박스 안에 집어넣어갖고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 나오면은 법정지상권이에요. 이 법정지상권인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고요. 또 법정지상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정리한 거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하나 정도, 그냥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 2개 정도고, 이게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임목법이나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공부하면서 가등기 담보권은 등실 같다 그랬죠. 가등기 담보권 등실 같다. 등기 내용과 실행 방법만 다르고 나머지는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 그거에 관한 게 이제 나중에 가면 특별법에 2개 정도 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건 이제 별도로 공부하시자고요. 일단 약정지상권 이거 먼저 보시자고. 이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약정지상권 이거 먼저 보는데, 성립은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면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료는요, 무상, 유상 다 정할 수 있고, 유상으로 정한 경우에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존속기간. 존속기간이 짧아야 될까요? 길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길어야 돼요? 에? 아니, 말을 시작했으면 끝이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자꾸만. 말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지. 왜 길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토지 사용권 가지고 지상물을 지어서 소유한다는 얘기는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투하 자본을 회수할 정도의 기간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속기간은 굉장히 길게 줍니다.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이 돈 제일 많이 들어간 것들이겠죠. 이건 많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 건물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돈이 많이 들어가, 목조 건물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분은 목조 건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게 부족한 거야. 목조 건물 많이 들어가는 건 한 층으로 짓거나 2층 정도밖에 못 지어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냥 객관적 가치가. 한 층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목조 건물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야. 그냥 객관적 가치 1대1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높이 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자꾸만 이렇게 쓰시고,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아집을 확 버리셔야 돼요. 빨리. 그럼 존속기간은 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고 기간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간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기타 건물이 있죠. 아니면 공작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는 요거는 최단 기간이 30년, 요거는 15년, 요거는 5년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기간이 최장 기간이란 얘기예요. 최단 기간이란 얘기야. 그렇죠. 최단 기간이 요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럼 최장 어디까지 할 거냐는 얘기야. 최장은 영구 무한으로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최장 우리 판례의 태도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가. 그럼 영구 무한으로 정한다? 야, 그럼 이거 토지 소유권이나 거짓 맘먹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 뒤에 가면 지상권 담보 제공하고 돈으로 쓸 수 있어요. 소유권도 아닌데. 왜 그래요? 존속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하고 아주 유사한 정도까지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료도 엄청나게 많이 내겠죠. 지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지상권 같은 경우는요. 자, 근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고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답니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존속기간이 그냥 바로 정해지는 거예요. 얘는요. 그래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둘로 나눠서 지상물의 구조나 지상물의 종류를 정해놨답니다.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를 정해놨으면 기간 정하지 않아도 여기 딱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최단 기간이 그냥 정해지는 건데,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도 정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았대요. 뭐 할 거야? 그랬더니 그냥 봐서 일단 사용권부터 취득하고 줄넘기만 할 거니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했대요. 지상물에 뭘 만들지 모르겠다는 거야. 뭐 줄넘기 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그죠? 애들 데려다 줄넘기 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답니다. 일단은 줄넘기부터 시작할 거랍니다. 그럼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거 하기는 좀 너무 길죠. 이거 하면 너무 짧다고 보는 거야. 한국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가요? 중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디죠?
15년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고 얘기를 해야 돼. 지상권은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어디 있대? 기간이 다 정해지잖아, 무조건. 약정을 하지 않아도 기간이 무조건 정해지잖아요. 다시 한번. 지상권은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 없어요. 나머지 지역권 같은 경우 있죠? 기간 정하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전세권 같은 경우에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기간 없는 전세권으로서 양 당사자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임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있죠? 그런데 지상권은 무조건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 앞뒤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공부하고 조금 달라진 건 그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지상권이 성립했답니다. 그럼 법적 성질 봐야 되겠죠? 아주 더러운 성질이 있어요. 법적 성질하고 그 효과 봐야 되죠. 효력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상권,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탐물권이죠. 탐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물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 사용하다가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지상권 소멸해야 되겠죠. 혼동이라 그러잖아. 그걸 혼동. 용의권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용의권이 혼동해요, 용의권이 소멸해요, 소유권이 소멸해요? 용의권 소멸해야지.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기하고 그냥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어떻게 하고 혼동은 일어나는 거고요. 탐물권이다 보니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필요비하고 유익비 생길 수 있죠. 필요비나 유익비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상환 청구할 수 없고 이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다수설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비나 유익비에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필요비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죠. 사용수익을 이용을 하는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인데 용익물권은 부동산 외에만 성립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중에서 뭐에만 성립해요? 토지. 토지에만 성립하고 토지의 전부 또는 뭐죠? 일부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용익물권은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 외에 다 성립하거든요. 그리고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몇 년이죠?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상권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말이 많아요. 여기는 말이 많은 게 기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했는데 1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무슨 20년의 소멸시효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법정갱신제도 있어요, 없어요? 법정갱신제도가 없어요. 여기는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있어요? 전세권. 왜 법정갱신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있을까? 임대차에서 와서 그래요. 원래 법정갱신은 임대차에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에만 있는 거라 그래서 법정갱신은? 임대차. 그런데 전세권은 임대차에서 유래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에 법정갱신이 있고 또 법정갱신 어디에 있어요? 네 군데에서 배우잖아 우리. 법정갱신 몇 군데 나와? 네 군데. 다시 한번 법정갱신 몇 군데 나와요? 네 군데 나와. 네 군데. 네 군데. 그러면 최초에 이제 임대차 얘기했으니까 임대차에 있는 거고 금방 들었으니까 전세권에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래요. 나머지 두 개는 어딜까? 주임법, 상임법 이거 다 임대차잖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거 다 임대차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법정갱신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법정갱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소멸시효 20년에 걸린다. 법정갱신도 없는데 그럼 이게 무슨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그런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멸시효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그걸 답으로 넣진 않아. 그 대신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걸 틀렸다라고 체크하면 틀린 답이 된다고. 답으로는 들어가지 않아. 그럼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죠. 답 고를 게 없다 그럼 그거 빼고 고르면 돼. 하여튼 용익물권은요. 아시겠죠? 소멸시효 여부가 지문에 나왔다. 그럼 걔는 무조건 답이 아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냥 그거 고르지 말라고. 틀린 거 고르시오 그래도 고르지 말고 맞는 거 고르시오 그래도 고르지 말고 넘어가시라고. 그냥 이제 아시겠어요? 그냥 소멸시효 나오면 아 용익물권은
지상권도 용익물권이니까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고는 하더라. 어쨌든 답은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알면 돼. 만약에 용익물권의 소멸시효 여부가 답으로 들어가려면 지역권이 들어가야 된다고. 전세권도 최장 존속기간 10년이잖아요. 하지만 건물의 전세권은 법정갱신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세권도 소멸시효 대상이다 아니다 말이 많아요. 하지만 용익물권이니까 그냥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 답으로 못 집어넣으니까 걔도 무시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 대신 지역권은 아무 이론이 없어요. 판례도 인정하고 있고요.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답으로 들어가면 항상 소멸시효니까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3개 중에 몇 개 인정해야 돼요? 3개? 다? 2개? 왜? 저지유 했잖아. 지는 지역권이요. 거기서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3개 다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 처분할 수 있어요. 지상권은 일단은 지상권 자체로 양도할 수 있어요. 지상권 자체를 양도하는데 이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도 없이 양도하는 거예요.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지 특약해도 이건 무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임대는 어때요? 임대할 때는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임대할 때는 안 받는 거야. 무조건 양도도 자유롭게 하는데 임대를 자유롭게 못 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담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상권에 대한 담보는 뭘 설정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저당권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료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료는 토지 사용료라고 얘기했잖아요. 토지 사용료인데 지료는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 유상의 경우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유상인 경우에는 지료에 증감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지상권이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지상권 양도를 여기다가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지상권자예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했다가 그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해버린 거야. 이때 갑이 동의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무상인 경우에 얘한테 따질 것도 없죠. 유상인 경우에 얘한테 지료 청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유상으로 정했으면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등기를 한 경우도 있겠죠. 등기하지 않았으면 얘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무상이 되는 거야. 그럼 등기했으면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유상이 돼버린다고. 아시겠어요? 네, 이 경우에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게 지상권이 양도가 됐을 때 제3자 새로운 지상권자에게도 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거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라고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대. 그렇다고 해서 그거 무효라고 얘기했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양도할지 몰라요. 양도금지 특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물권의 본질을 해치는 특약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양도할지 모르니까 반드시 지료 약정했으면 등기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뭐 아예 돈 안 받아도 돼. 그 뭐 돈, 그 뭐 1년에 한 2억이 돈이야? 이러면은 안 해도 되죠. 뭐 그 정도야 뭐 2억 정도는 돈 아니잖아요? 아니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기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는 등기해야 되지만 또 아는 사람도 있죠. 뭐 그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증감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증감 청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하면 제3자에게도 증감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료를 약정했는데 지료를 연체한다는 거예요. 지료의 연체액이 몇 년? 2년분 이상일 때 이때는 지상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지상권은 즉시 소멸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몇 년분이라 그랬어요? 2년 그래요. 이 기가 맞아요? 2년이 맞아요? 2년이 맞아요. 발음도 딱 떨어지고 그죠? 예, 굉장히 좋죠?
예, 그런데 이걸 2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2기로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왜 2년으로 정했을까요? 이 지료는 매년 받아도 되고 매월 받아도 되고 분기마다 또는 뭐 반기마다 한 번씩 받아도 돼요. 이건 약정하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료를 이제 연 2억 4천, 그래서 매월 2천만 원씩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료를 이렇게 받기로 했대요. 근데 저 목적물의 가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연 2억 4천 정도 받는데 매월 그냥 2천만 원씩 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2기 연체했다 그러면 4천만 원 연체하게 되면 2기 연체죠. 그렇죠? 근데 저 지상물의 가액이 얼마나 될까 저게? 만약에 20억짜리 토지에 빌려서 지상에 건물을 지었다. 그 건물의 가치도 약 한 20억 가까이 될 겁니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건물의 가치가 훨씬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 빌렸다고 지상 건물 철거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2년으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발음도 물론 좋지. 2기보다는 2년이. 2기 그러는 건 꼭 때리려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2년 이거는 어이구 딱 떨어지네. 기분도 쫙 풀리죠?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못하던 얘기 아니냐고.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요? 이게 왜 기분이 나빠? 3년은 기분 좋아요? 2년인데 왜 기분이 나빠? 그렇죠? 자, 그래.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소멸 한번 볼게요. 지상권의 소멸이에요. 지상권의 소멸은 일단은 이것도 물권이잖아요.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가 뭐예요? 목적물이 멸실되면요. 그럼 여기서 목적물이 멸실되면 지상권 소멸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목적물은 뭘 얘기하는 거야? 토지를 얘기하는 거야? 지상물을 얘기하는 거야? 네? 토지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태까지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멸실된다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 포락한다고 하잖아. 토지가 포락하면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지상물이 멸실됐는데 존속기간이 남아있다. 그럼 다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거 아니지? 다시 짓는다. 만약에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했는데 30년 설정했는데 10년 지나니까 수목이 다 컸대요. 그럼 잘라서 목재 등으로 팔죠. 그럼 지상물이 다 없어졌잖아. 그럼 20년 남았는데 안녕 그러고 가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심어서 10년 또 키워서 또 팔고 다시 지어서 10년 또 키워서 또 팔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상물이 아니라 목적물 할 때, 목적물이 멸실되면 지상권 소멸한다라고 할 때는 그 목적물은 뭐예요? 토지를 얘기하는 거야. 토지가 포락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하고, 지상물이 소멸했답니다. 그럼 다시 지으면 된다 그랬죠? 다시 심거나 다시, 그렇죠? 다시 또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또 기간이 만료되면요. 모든 용익물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소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는데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에서 을이 지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었어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거야.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이거 회수해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회수해 가면 되는데, 회수해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슈퍼맨이 안 오면 이거 뽑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슈퍼맨은 뭐 들고 날아다니더구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철거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얘한테 계약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갱신해 달라고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계약 갱신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성권일까요? 아닐까요? 형성권 아니지. 무슨 청구권 할 때 형성권은 매, 분, 소, 증자 들어가는 청구권만 형성권이라고 했잖아요. 갱자 들어가면 매, 분, 소, 증, 깽 이렇게 된다고. 그럼 개소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 분, 소, 증자 들어가는 청구권만 형성권이고 이건 형성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거절하게 되면 그때 너 잘 걸렸어. 그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 지상물에 매수를 청구하는데, 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아니에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계약이 그냥 성립해버려요. 무조건 매매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지상권 싫어하는 이유가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가지고 있다가 끝났는데 갱신 요구했을 때 갱신 안 해주면 또 사야 돼. 이거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한테 경제적 효용 가치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이게 적법한 건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아무 관계없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거지 발사계 같은 건물이라도 건물이 있기만 하면 갱신 청구하고 거절이 되면 매수 청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경제적인 객관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 그때 매수 청구 당시에 시가상당액이 저하돼 있을 테고,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큰 건물이다. 그러면 시가상당액이 높을 거 아니냐고. 이거 산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야, 토지 소유자에게. 근데 토지 소유자는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매수 청구 당시 시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시가기 때문에 돈 1억짜리 1억에 샀대요.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나쁜 거지, 이제 법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 당시 시가상당액이고, 이거는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거지 발사계 오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발 오케이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두 가지 나와요. 거지 발사계 오케이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 한번 나오고, 저기 어디죠?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한번 또 나와요. 그래서 두 번 나옵니다. 우리 토지임대차에 가면 거기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제도가 있죠. 거기도 그발 오케이가 나오는 거야. 거지 발사계 오케이.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하고, 요거 지나고 나면 이제 특수지상권들이 나와요. 예, 특수지상권이 조금 이따 질문하세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특수지상권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지금 질문하세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만약에 지상물을, 이 지상권의 설정 목적이 뭐예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거고, 지상물의 구조 종류를 정해서 기간까지 정했잖아요. 그렇죠? 지상물의 구조 종류 정해서 기간까지 정했죠? 저 기간까지 정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 처음부터 그럼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뭘 만들 거라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기간 약정했는데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 같으면 30년 40년 설정해 주면서 뭐 만들 건데? 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견고한 건물 만들 거야? 그래서 35년 쓸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야, 나중에 끝나고 요거 나한테 매수 청구하기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매수 청구권,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안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기본적인 이론을 좀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죠. 그 형성권의 포기 특약이잖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이란 말이에요. 형성권의 포기 특약이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문하신 게, 기간이 만료돼서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에도 갱신 청구하고 매수 청구하기 없어 라고 하는 특약을 사전에 했다. 그렇다는 이게 갱신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잖아요. 이 포기 특약은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 공짜로 먹겠다는 거잖아요. 먹겠다 좀 이상한가? 갖겠다. 그렇죠. 공짜로 갖겠다는 얘기죠. 폭리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폭리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획일적으로 정합니다. 형성권의 포기 특약 할 수는 있어요. 형성권의 포기 특약이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이게 또 어디 가면 하면 나오냐면, 지료의 증감 청구권 있죠. 또는 지료 증감 청구권이나 차임의 증감 청구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차임의 증액을 포기하는 특약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효입니다. 하지만 차임의 감액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증액 청구권의 포기 특약은 유효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도 증액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 일단 유효라고 하더라도 왜 유효인 거예요, 그거는? 차임의 증액이나 지료의 증액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왜 유효냐고.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지 않잖아요. 예? 차임의 감액 청구권이나 지료의 감액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해요, 유리해요? 감액 청구권의 포기 특약이 불리해? 예, 맞아요. 불리해요.
불리하다고 딱 한번 했으면 끝까지 나가야지. 그렇죠?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무효죠. 하지만 증액 청구권의 포기 특약은 경제적 약자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유효인데 증액 청구권의 포기 특약을 한 이후에도 증액하지 않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할 정도의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증액 청구를 인정한다고. 형성권이 그래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너무 복잡한가요? 근데 이거 안 복잡한 건데 전부 다 두 가지만 나가면 벌써 이래 버리니까 이게 뭔가 쌓여야 되는데 안 쌓이는 거야. 맨날 거기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갖고 더 쌓아 올려야 되는데 저 틀 만들려고 안 하니까 지금 자꾸만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나가서 좀 더 나가려고 그러면 넘쳐 흘러서 나가는 걸 아니까 더 안 나가려고 자꾸 그런다고. 자, 책으로 한번 가봐요. 영유물권의 종류 세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누가? 지상권자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합쳐서 뭐라 그래? 지상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을 말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상권은 민법이 토지와 지상의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 소유권이 지상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발생하는 게 뭐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한국의 관습에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성립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상권의 성립인데 법률 행위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 계약, 즉 물권적 합의와 또 등기에 의해서 성립한다. 그렇죠? 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체크해야 될 건 뭐죠? 3번이죠. 토지의 사용 대가로서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즉 무상이나 유상으로 다 설정할 수 있다. 얼마나 친절한지 후술한다까지 써놨잖아요. 그렇죠? 나만 친절하지 뭐 맨날.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수상판기가 아니라 세 번째 줄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사유로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의 의미는 취득도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암기는 하고 있으면서도 시험 지문에 나오면 참 잘 틀려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자, 공부가 좀 짧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긴 안 돼요. 자,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랬죠?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지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양도할 때 갑의 동의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건물 그냥 양도할 수 있겠죠? 병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병에게 양도하면서 지상권도 같이 양도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도 있어요.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양도할 땐 등기해야 양도할 수 있는 거겠죠? 예. 등기 없이 양도할 수 있어, 지상권을? 처분할 때는 등기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양도할 때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게 아니라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죠. 예, 처분할 땐 등기해야 되는 거 하나 틀리고요. 예, 너무 쉬운 거 틀리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등기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상권을요. 이 등기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그래서 두 번 틀리는 거야.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한다는 얘기는 얘가 처분할 때만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10명이 바뀌어도 10명 모두에게 원래 등기 없이 취득하고 원래 등기 없이 대항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금방 얘기했잖아. 취득도 등기 없이 취득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때도 등기 없이 대항한다고. 그렇죠? 근데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187조니까 취득, 등기 없이 취득, 처분할 때는 등기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때도 등기 없이 대항한다고.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다. 얘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지상물을 양도할 때 지상권도 양도하기라는 특약을 할 수는 있고, 지상권도 양도하기라는 특약을 했으면 지상권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이상하게 틀려요. 이건 암기하고 있어요.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대항. 근데 문제만 나오면 다 틀려버려요. 엉뚱한 거 골라버린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 과정에 또 물어보고, 그때도 모르면 그냥 안 놔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 약정할 수도 있고 약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둘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됐어 여기 집중하세요. 기간은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약정할 때는 30년, 15년, 5년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간은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고,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약정을 안 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정해지니까. 아시겠죠? 좋습니다. 30년, 15년, 5년 넘겨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판례가 하나 있죠. 판례.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자가 건물이나 수목 등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에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 건물 사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존 건물 사용하면 밑줄 쳐봐요. 기존 건물 사용하고 건물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지어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 먼저 취득한다는 얘기는 건물이 없는 데서 사용권 취득하고 건물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존속기간을 30년 이렇게 정해줘야 되죠. 근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용만 한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만 한다. 내 돈으로 지었다는 얘기야, 안 지었다는 얘기야? 안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존속기간 30년 이상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이나 수목 등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대상으로 하지,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아시겠죠? 체크하셨어요? 예. 왜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적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안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3번에 최장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어서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설정 행위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약정하지 않았는데. 구조 종류를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한마디도 언급이 없죠. 근데 제2항을 읽어보면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전조 제2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1항과 2항을 다 봐야, 그럼 제1항은 구조 종류도 정하지 않은 것, 구조 종류는 정한 걸 얘기하는구나. 왜냐하면 제2항은 구조 종류도 정하지 않은 거를 제2항에서 두고 있으니까 1항은 반대 해석에 의해서 구조 종류는 정했다. 아시겠죠? 구조 종류는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이제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정해지는 것이지, 이게 허가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이냐 적법한 건물이냐 아니냐, 이게 판단 기준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그러므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건물의 종류와 구조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 구조와 종류에 따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정해져야 되겠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한대요. 그럼 최소 몇 년이 돼야 돼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한대. 그럼 최소 몇 년이요? 15년은 돼야지. 이게 목조 건물인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지 모르니까 최단 기간으로 해서는 얼마 이상은 돼야 돼? 15년 이상으로는 돼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잠깐만 고기 들어보세요. 수목의 종류는 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수목으로 할 건지 수목의 종류는 정하지 않았다고. 그냥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한대요. 그럼 기간 얼마로 해야 돼요? 그렇지. 수목의 종류와는 관계없다고. 그냥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수목이 아카시아 나무인지 무슨 뭐 개나리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3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수목에 대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언제나 30년이다. 밑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인데,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런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거기 소멸 밑에다가 뭐 써놨어? 기간 만료 써놨죠. 기간 만료로 소멸한대요. 그리고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그럼 거절했을 때죠. 거절했을 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가액이라고 하는 건
매수 청구 당시 시가상당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법조문에 설명은 다 한 거야. 여기서 지상권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소멸했다는 얘기죠? 기간이 만료로 소멸했다. 기간 만료로 소멸했는데 지상물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현존하고 있다. 이게 갱신 청구권 행사 요건이죠. 예, 갱신 청구 먼저 하고 또 거절이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해야 되는데 C에 한번 보세요. 갱신 청구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순수한 청구권이다. 너무 깨끗한 청구권인가 봐. 순수하대요. 그래서 따라서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로 곧 계약 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 청구에 응해서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갱신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혹시 니은에 A에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B는 체크해 두셔야 되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다.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곧바로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에 시가상당액으로 매매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찾으셨죠? 이때 지상물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 그랬죠? 지상물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발 OK 써놓으면 되죠? 그발 OK가 뭐예요? 그지 발사계 OK다 라고 하는 게 지상물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나와요. 지상물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고. 거기다가 그발 OK 쓰면 돼. 거기 옆에다가. 아시겠죠? 그 옆에다가 그발 OK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규정은 뭐예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으로서 지상권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강행 규정이다. 이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아시겠죠? 성질은 타물권이라고 그랬죠?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입니다. 용익물권입니다.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물건이기 때문에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지상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니은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 사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소유가 본질이에요. 사용이 본질이에요. 사용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왜? 나중에 내가 지어서 만들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죠. 니은에 기존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어도 지상권에 또는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존속한다. 여기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목적물이 멸실되면 지상권 소멸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물을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상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상물은 멸실되면 다시 지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사례가 그거야. 디귿에. 니은의 사례가 디귿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임목에 대한 벌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벌채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지상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임목에 대한 벌채권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벌채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심으면 되죠. 빨리빨리 자라라 그러고 다시 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3번에 지상권은 한 필토지 일부 동그라미 칩니다.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전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또 구분 지상권에 의하여 지중의 일정한 공간 또는 공중, 지상의 일정한 공간만을 지상권에 객체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요 밑에 동그라미 5번에 봅니다. 바로 내려갑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니까 혹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줬으면 지상권자가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지상권자끼리도 용익권자끼리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해야 되겠죠. 토지 이용 조절 관계잖아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준용이 된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5분의 니은에 보면 타이틀 하나 있죠.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 하나만 두시고 지상권자는 점유권이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예, 점유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도 있고 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권도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효력입니다. 지상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다. 법조문 가지고 충분합니다. 넘기십니다. 양도, 임대, 담보 제공, 기억, 니은 다 체크해놨죠. 지상권 설정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도 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은 니은에 뭐라 그랬어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이 반대 특약은 모두 다 뭐예요? 무효다. 지상권과 지료인데 지료 청구권이에요.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그 말은 앞에서 봤듯이 유상, 무상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토지 위에 차후 용의권 설정되거나 건물 등 또는 공작물, 축조 설치됨으로써 목적물의 담보가치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이 성립했다 할 수 있고,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서 소멸한 경우는 물론 시효로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권은 피담보 채권에 부종하여 같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저당권의 담보가치 막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그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소멸하는 것이고,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면 그때 또 동시에 지상권도 소멸한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지료의 지급의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B를 체크해 두셔야 돼요. B. 지료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구지상권자에게 지료 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료에 관해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는 무상의 지상권을 승계한 것이 돼서 지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지료의 증감 청구권인데, 경제 사정이 변동이 되면 장래를 향해서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증감 청구권 형성권이라고 얘기했죠. 증감 청구하게 되면 그 청구 당시 증감 청구한 그 순간 증액 또는 감액의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좀 재밌는 거잖아요. 아니,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료 좀 증액해야 되겠다, 1,000만 원씩. 그럼 무조건 올려줘야 되냐고. 형성권이니까 올려줘야 된다는 거 아니냐고요. 무조건 증액의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못 줘! 그러고 떼굴떼굴 굴리는 게 아니라 소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과연 1,000만 원을 증액해 줘야 됩니까? 라고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7월 1일자로 증액 청구가 있었다고. 청구가 있으니까 지상권자가 이거 너무 많잖아. 많으니까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제기해서 12월 1일자로 증액이라고 판결이 났다고. 판결이 났대요. 그럼 12월 1일자로 증액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자로 증액의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일단 증액 청구했어요. 근데 소송으로 다투면 증액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로서 증액하라고 판결이 나면 그때는 언제부터 증액이요? 예, 그렇죠. 청구한 때로부터 증액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형성권인 거예요. 아시겠죠? 형성권의 효력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니은에 지료의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청구 즉시 증감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지료 증감 청구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만 증감의 효과는 청구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럼 그 법원의 결정 시까지는 증액의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종료의 지료액을 지급해도 지료의 체납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까지는 1,000만 원씩 냈어. 근데 2,000만 원씩 달라 그랬다고. 2,000만 원씩 달라 그랬는데 12월 1일자로 증액 그랬대요. 그럼 며칠자로 2,000만 원이야? 7월 1일자로 2,000만 원이야. 그럼 7월 1일부터 판결 날 때까지는 1,000만 원씩 줬겠죠. 그러면 이제 2,000만 원의 효과는 이때부터 생긴 거잖아. 그럼 지금 연체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 5,000만 원, 4,000만 원인가? 7, 8, 9, 10, 11. 그렇죠? 7. 증액하면 증액의 효력이 바로 발생이 하니까 7, 8, 9, 10, 11. 4천이든 5천이든 큰 문제는 안 돼. 어쨌든 1,000만 원씩 계속해서 연체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증액의 지금까지는 얼마씩 내면 되는 거야? 1,000만 원씩 냈으면 되는 거야. 12월 1일까지는. 근데 12월 1일자로 증액 그리고 판결이 났죠? 그럼 증액의 효과는 언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날.
그러니까 밀린 거 한꺼번에 다 내야 된다고. 그러면 아시겠죠? 좋습니다. 치료 체납 시 효과인데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2년 이상이다라고 하는 건 발음이 좋아서 2년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라 하면 체납된 치료액이 통산에서 2년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지상권의 소멸 청구도 뭐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등기 없이도 소멸해버린다. 좋습니다. 쉬었다가 지상권을 소멸하겠습니다.